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0일 날, 지난달이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4선인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이 당선된 의미하고 이걸 통해서 본 국민의힘의 현주소 그리고 향후 진로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김기현 의원은 4선이 권성동 의원, 강릉 출신입니다. 그리고 3선의 충남 서천 보령의 김태흠 의원, 그리고 경기도 평택을의 유이동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출마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후에 당의 진로를 당 사람들끼리 결정을 하는 첫 번째 내부 선거였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 당을 그동안 한 1년 동안 꽉 틀어지고서 승리로 이끌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없는 힘의 공백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여서 그 선거 결과는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대여투쟁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6월쯤에 있을 차기 당권 경쟁이라든지 더 나아가 대권 경쟁 구도 등 이 국민의힘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 문제라서 일반인들에게는 관심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종종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언론들이 이걸 굉장히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요, 이 김기현 원내대표 이 사람이 등장한 건 대여투쟁의 관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김 의원은 부산 남구을에서 내리 3선을 하다가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안 하고 이제 울산시장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재선, 울산시장 선거 재선을 도전하려고 해서 이때 바로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에게 패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오랜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송철호 시장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그냥 거의 조직적으로 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결국 관련자들 일부를 야권은 불만이지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기현 의원은 피해자인 겁니다. 피해자. 이런 이 김 의원을 이 원내대표로다가 선출했다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해석으로 보면은 영남 울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텃밭이 어디입니까? 영남 아닙니까? 영남 지지를 다지면서 확고히 그리고 원내투쟁의 선봉에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위한 이 기반을 다지겠다는 국민의원들의 집합적 의지가 집약됐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원내대표도 이해홍화도 전과는 전혀 다른 발언들을 쏟아놨습니다. 전과 다르다는 얘기는 전에 국민의힘과는 달리. 자, 어제만 해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부겸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김부겸 전 민주당의 전 의원인데 행안부 장관도 했었죠. 이 김부겸 후보자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당대표 선거에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이낙연 대표한테 패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총리로 추천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김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을 향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처럼 선거에 개입하고 공작해서 대통령 선거 치르겠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정치적 중립적 인사로 다시 추천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간담회 끝난 후에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자, 행안부 장관의 전해철, 친문 핵심 전해철이고 법무장관에는 친문인 박범계 의원이 있다. 이 사람이 현역 의원 아니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친여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캠프 출신이다. 특보 출신이다. 그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대선을 울산시장 선거처럼 치르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아니 만나서 밥 먹고 사진만 찍으려면 뭘 할 게 뭐 있느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임 주호영 원내대표 때하고는 확 달라진 노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한 정당 대 민주당이라는 집권 세력이라는 정당 집권당하고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건 말고도 이번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내의 세력 판도라든가 의원들이 고민이 뭐고 희망이 뭐고 생각하는 게 뭔지 하는 그 현주소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점도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대여 투쟁보다도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이번에 그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 의원들의 투표는 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의원들끼리만 하는 투표는. 이게 뭐 누가 어떻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오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어떻게 찍고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상징성이니까 이 사람이 됐으면 이렇구나라고 밖에 올 수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야, 이 세력 판도가 일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선거를 1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가를 득표했으면은 그거 끝날 텐데 과반수가 없어서 결선 투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2번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차 투표를 보면요, 4명이 아까 출마했다고 그랬는데 김기현 씨는 영남이면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과거 새누리당 거기를 탈당하지 않고 지킨 잔류파 고수파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영남이면서 탄핵 반대하고 새누리당을 지켰다. 그런데 계파색은 옅어서 굳이 편의상 얘기하면은 친박에 맞서는 대비가 되는 비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영남의 새누리 고수파 그리고 비박. 자, 그리고 김태흠 후보는 충남 출신, 그러니까 이건 비영남입니다. 충남이라기보다는 비영남. 그리고 여기서 새누리 고수파, 새누리에서 탈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박입니다. 여기는 친박. 권성동 의원은 강원도, 그래 여기도 비영남인데 탈당했다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 복당파라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면서 나가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당파라고도 하고 탄핵파라고도 하고 바른미래당파라고 합니다. 이 복당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누가 지원했느냐? 지원했냐? 이번에 김무성 전 대표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이동 의원은 경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비영남인데 여기도 권성동 의원처럼 복당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복당파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승민계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하나는 영남의 잔류파, 고수파, 비박, 한 사람은 충남의 비영남의 그리고 잔류파면서 친박, 또 한 사람은 복당파 그리고 비영남, 또 한 사람은 복당파인데 유승민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기현 후보가 34표를, 김태흠 후보가 30표를, 요 둘은 잔류파입니다. 한 사람은 비박이고 한 사람은 친박이고, 권성동 이 사람은 20표, 여기는 김무성과 주호영이 지지하고 지원한 사람, 유이동은 유승민계는 17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요, 김기현 후보가 나중엔 결국은 결선 투표에서 의원 원내대표가 됐지만 1차 투표에서는 의외로 안 나온 겁니다. 101명이 투표를 했는데 34표밖에 어찌 모르니까 로데이터라고 하나 초창기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 얘기죠. 굉장히 작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는. 이게 1차 투표 관계예요. 이걸 다시 분석을 해보면요. 자, 영남 대 비영남으로 볼 때는 영남은 김기현 34표.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비영남이니까 67표로서 영남 대 비영남으로 하면 원내의 세력 판도와는 달리 영남이 소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파, 당에 탈당했다가 복귀한 사람과 탄핵을 반대하면서 당을 지켰던 사람으로 보면은 탄핵파가 37, 탄핵 반대파, 잔류파가 64로서 탄핵 반대파가 우세합니다. 이거는 김태흠 의원과 김기현 의원을 합친 겁니다. 그러한 결과
언론이 김기현하고 양강이라던 이 비영남의 복당파 권성동 의원 이 양강일 줄 알고 예측을 했는데 언론이 빗나갔습니다. 권성동 후보가 3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친박이 2위를 했습니다. 김태형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를 가는데 1, 2등만 올라가니까 복당파 권성동하고 이 유이동 의원은 탈락이 되고 잔류파 중에서 친박이냐 비박이냐가 같이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김기현 대 김태형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또 특이합니다. 여기서 그럼 김기현은 66표, 한 명은 이제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해서 이번에 100명이 됐는데 김기현 후보는 66표를 얻었고 김태형 후보는 34표를 얻었어요. 이거는 이 김태형 후보는 30표에서 불과 4표밖에 늘질 않았고 나머지는 몽창 김기현 후보에게 간 겁니다. 누가 갔겠습니까? 1차 이 결선에 올라가지 못한 복강파 계열 권성동 지지파, 유이동 지지파가 거의 김기현 후보로 몰린 겁니다. 왜? 친박이 싫으니까 그런 겁니다. 탄핵파가 대거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1차 투표하고 결선 투표를 종합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영남도 소수, 친박도 소수, 목청이 아무리 커도 자기네들끼리 투표한 결과는 아무리 목청이 커도 영남 소수 34대 67, 친박도 소수 34대 66, 탄핵파도 소수, 탄핵파 37대 64. 이렇게 뭐 목청이 크건 말건 이렇게 소수가 된 겁니다. 영남, 비박이 그래서 영남 그러면서 비박이 비영남 친박을 더블 스코어로 이긴 겁니다. 66대 34로. 이런 결과를 만든 것 이거는 거기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도 지켜봤던 언론도 깜짝 놀라는 이런 결과 이렇게 2등하고 누가 3등하고 이런 결과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럿이 만드는 조합이겠지만은 역시 101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56명이나 되는 초선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들이 친박, 목청 큰 친박, 영남, 중진, 괴파 여기 아주 반감을 갖고 초선들의 파워를 행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1차 투표에서 3위를 해서 김무성, 주호영이 지지했고 복당파였던 권성동 의원이 3위를 해서 결선에 오르지 못한 것 최대 이변이었다는 이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아까 설명드리다가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무성 대표하고 그가 이끄는 전직 의원 모임에 마포 포럼에서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1차 투표에서 20표밖에 안 나왔어요. 아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강원도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하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 출신인 TK 주호영을 당대표로 그럼 영남 대 비영남이 이렇게 서로 교집합을 이루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라인업을 구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도 자기가 대표를 꿈꾸고 있으니까 같은 영남이 되면 곤란하니까 권성동 의원을 지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 대표나 주호영 측이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웬만하면 권성동 지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초선 의원들이 반감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사발통문도 상당히 돌았다고 합니다. 그게 역풍을 초래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김무성, 주호영, 권성동은 탄핵파입니다. 탄핵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을 잡게 되면은 이건 당 라인이 이건 뭐 바른미래당파, 복당파가 다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반감도 있었던 데다가 권성동 의원은 탄핵 심판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아서 태극기 세력에서는 탄핵한 사람 중에도 아주 비토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태극기 세력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권을 제끼고 유일한 친박 후보였던 김태우 의원이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2위한 거는 올라가는 같지만 역시 결선 투표를 가니까 4표밖에 안 되라고 나머지 표는 다 김기현한테 가요. 비박한테. 그러니까 친박이 건재는 하고 있지만 소수다. 목청이 아무리 커도 소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승민 걔도 아무리 욕을 할지 뭐 할지라도 소수지만 있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17표. 적죠, 적어.
자, 그러면 1차에서 사실은 33%밖에 그치지 않았던 결선 투표에서야 친박이 아니고 비박 또는 개파색이 열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김기현 의원은 당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건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뿌리는 굳건히 지켜라. 그런데 꼴통보수, 꼰대보수, 영남대교를 회귀하지 말라는 것이 이번 표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김종인 노선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에 있던 멤버들은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되자 자축파지를 벌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의원도 김종인 대표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좀 가까웠다고 합니다. 자, 이 당 안팎 또는 일부에서는 김종인 노선에 대해서 민주당의 스파인이 노욕인이 지배를 가라니 별의별 비판을 하지만 결국은 국민이 의원들이 비밀 투표에서 결정한 표심의 큰 줄기는 영남의 뿌리는 지키되 중도화 노선을 가라는 겁니다. 꼴통보수, 수구보수, 꼰대보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내면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문하고 전망하고 하는 건 이거는 적어도 국민의힘 사람들에게는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 있는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우선 당 지지율을 40%까지 올리면 바깥에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후보들이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합당이 아니라 자강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합당, 통합 이것보다는 당 쇄신에 매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합당은 내년 대선 전까지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꾸 합당하고 빨리 들어오라 말아야 이게 안 통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합당은 사실은 전에 주호영 대표의 노선과는 달리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거론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1차를 딱 깨놓고 보니까 34%밖에 얻지 못해갖고 2차에서 결선 투표에서 원내대표가 된 이 김기현 의원이 소수이지만 친박 있죠. 복당파 있죠. 영남보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아우르고 제압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40%를 올리고 거기에다 당 밖에 윤석열, 안철수 대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야권 후보 단일화 작업을 어떻게 주도할지 그래서 아까 속된 말로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김기현 원내대표의 등장이 차기 당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나타난 표심은 친박, 복당파, 김무성계, 유승민계 운운하는 식, 운운, 누구 지원받았다, 난 누구게보다 이런 운운하는 계파 정치는 노, 이것이 의원들의 대체적인 표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심, 친박, 복당파, 김무성계, 유승민계, 정로, 꼰대보수 이런 거 안 하는 이 표심이 큰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수가 돼서 당권 경쟁의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영남이란 지역적 요소가 하나 더 작용이 될 것입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영남이니까 그럼 당연히 원내대표가 영남이니까 당 대표가 영남이면 거부 반응 올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도로 영남당이냐 아니냐는 소리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대표에 출마할 걸로 예상되거나 이미 출마 선언한 사람을 보면은 자, 주호영 전 원내대표 TK, 조혜진 윤영석 의원은 경남, 조경태 의원은 부산,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조혜진 의원은 복당파,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온 사람. 이것이 영남 쪽에 있는 후보들이에요. 그러면 비영남 쪽에 있는 건 누구냐? 나경원, 권영세, 홍문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경원 의원은 탈당 직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가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 복당파는 아니에요. 나가려고 하다가 안 나간 사람들. 근데 여기 사람은 또 뭐가 있냐? 중도는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중도는. 어떻게 의원 확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권영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당 사무총장도 하고 주중대사도 했던 친박입니다. 홍문표 의원은 복당파입니다. 다 이렇게 약간씩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그러면 초선 바람이 분다고 그러는데 초선의 김웅 의원은 요새 뭐 초선 의원 한 20명하고 이제 초선으로서 대표 출마, 최고위원 출마 역할 분다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또 유승민 전 의원으로 중계가 돼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누구누구씩 조금씩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또 어떻게 다 따지냐. 그래서 과거 묻지 말고 너 누구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쪽 입장에서 저기 안 되고 여기 입장에서 저기 안 되고 이거 안 되지 않느냐. 다 그냥 섞어서 과거를 묻지 말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당대표 안 뽑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냥 다 바로 대권 경쟁 구도로 그렇게 진입하는 그런 비대위원장 비슷한 역할을 하면 어떻게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희숙 의원 같은 초선도 거론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 주문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말씀드린 건데 또 하나의 현실은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는요, 영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어떻게 뽑느냐? 당원 의사 70%, 일반 여론 30% 반영되니까 그 결과는 영남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권의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보면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에 들어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친박이 있고 탄핵 반대파가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사과하라, 검증을 받아야 하고 있는데 윤 총장 입장에 들어가야 쉽겠습니까? 들어가서 대권 경쟁 같은 걸 하게 되면은 그 언제나 토론 같은 거 할 때 그 이슈가 될 거 아닙니까? 게다가 차기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당을 이끌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뭐 보궐선거 때부터 왜 안 들어가느냐, 지금은 입장 표명해라,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을 주어로 볼 때는 정치를 하기로 결심이 섰다. 아직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지만 섰다 해도 대권 도전 선언을 아마 7월쯤에나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선언을 하고도 바로 국민의힘은 입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중도 보수 중심의 세력화를 꾀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오늘자 조선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기현 원내대표에 의한 자강론과 맞아떨어집니다. 일단 자강을 하고 40% 올린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 보고 입장을 빨리 정해라. 당신 때문에 피로감이 생긴다. 무슨 뭐 검증받아라, 사과해라. 돈과 조직이 없으니까 들어올 밖에 없다.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윤석열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여론조사에서 30%가 넘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60%가 나를 지지하고 나 뺀 국민의힘 야권 지지자 전체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은데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고 하는 게 그게 마땅한가? 누가 지금 갑이고 누가 을인가? 그런 생각도 윤석열 총장 주변 사람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얘기 요지는 이번에 그 원내대표 경선 의미를 짚어보면은 계파 정치, 이건 무슨 뭐 꼰대, 무슨 뭐 어떠고 어떠고 하는 이 그런 걸 아주 혐오하는 초선들의 파워가 입증됐고 결국은 이들이 파워가 다음 당권 행보에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친박은 건재하지만 소수다. 복당파도 건재하지만 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김 원내대표는 수구도 아니고 꼴통으로 회귀하지도 않고 김교동의 노선을 계속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표심이 아닐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가고 안 가고는 본인 자유지만요. 또 김기현 대표가 이 원내대표가 자강론을 폈는데 실제 윤석열 입장에서 보더라도 안철수 대표는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합당하면 된다고 그랬고 윤석열 정치도 정치 선언도 늦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선언을 했다 해도 선언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면 했다 해도 바로 입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것이 이 시간에 말씀드린 요지였습니다. 자, 좋아요하고 구독 신청,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